안녕하세요. 초등토론연구에서 공부하는 영어쌤입니다. 초등학교 5학년부터 토론 수업을 교육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. 국어 교과서에 토론 수업이 나오죠. 그 토론 수업을 교과서대로 따라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워합니다. 어떤 점에서 어려워하는지,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토론에 대한 수업의 흐름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말해보려고 합니다. 교과서 비판입니다. 첫 번째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는 것은 용어가 어렵습니다. 교과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. 첫 번째 주장 펼치기, 두 번째 반박하기, 세 번째 주장 다지기입니다. 그걸 제가 토론 용어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학생들에게 조금 쉽게 말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 합니다. 주장 펼치기는 그냥 주장이라고 하면 됩니다. 굳이 펼치기라고 할 필요 없죠. 여러분 주장하세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. 근데 조금 더 설명을 보태기 위해서 펼치기라고 말을 붙여놨습니다. 그것을 토론에서는 입안이라고 합니다. 입론이라고도 하죠. 그래서 입안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걸 주장 펼치기라고 좀 쉽게 잘 써뒀습니다. 학생들에게는 그냥 주장이라고 해도 되고요. 교과서대로 주장 펼치기라고 해도 좋습니다. 다음 두 번째 반박하기라는 말이 나옵니다. 반박하기가 뭐지라고 선생님들께서 좀 헷갈려 합니다. 저도 그랬습니다. 사실 지금도 저도 헷갈립니다. 왜? 기존 토론 책들에서는 반박하기라는 말은 잘 없어요. 반박이라는 용어는 토론에서는 꼭 나옵니다. 반박은 상대 입안, 상대의 주장을 하나하나 논리로 깨는 것을 반박이라고 합니다. 근데 교과서에 있는 반박하기를 이렇게 유심히 들어보면 꼭 또 반박만이 아닙니다. 질문까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반박하기를 학생들에게는 질문하기라고 말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질문하기하고 반박은 다르지 않나요?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. 근데 실제로 질문하세요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. 토론에서 학생들은 질문을 대부분 반박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초등토론교육연구회에서는 주장과 질문으로만 토론하는데도 충분히 일어나거든요. 왜? 그 질문 시간에 반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. 다음에 토론의 요소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주장 다지기가 좀 어렵습니다. 교과서에서 주장 다지기는 사실 6단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. 상대의 반박을 고려한 주장을 마지막에 정리하고 있거든요. 그거 사실 어렵습니다. 초등학생들에게 더 어렵죠. 특히나 토론을 처음 하는 학생들이 그걸 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. 저는 주장 다지기는 굳이 교과서대로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한다? 토론을 마치면서 여러분 생각은 어떻니? 그걸 한번 정리해 볼래요? 라는 정도로 그냥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식으로? 나는 토론해보니까 필요한 것 같다. 왜냐하면 뭐 하기 때문이다. 이 정도로도 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. 생각을 다지는 것으로는. 두 번째 교과서에서 토론 수업이 조금 어렵게 하는 것은 역할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. 어떤 역할인가요? 첫 번째, 토론자가 있어야 되죠. 찬성 반대 토론자. 두 번째, 사회자가 있죠. 세 번째, 판정인이 있죠. 방청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하나씩 가보겠습니다. 사회자 흔히 누가 보나요? 뭐 선생님이 할 수도 있지만 보통 학급 대표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. 그럴 수 있죠. 이제 두 번째, 우리 반 학생 중에서 말을 보통 때 잘하지 않거나 수업에 참여가 좀 떨어지거나 학습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은 토론자를 시키나요? 판정인을 시키나요? 많은 교실에서 사실 판정인을 하도록 그 학생들에게 맡깁니다. 결국 토론 누가 하나요? 똑똑하고 야무지고 말 잘하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이죠. 대회 토론이 그렇죠. 대회 토론이 똑똑하고 야무지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나와서 장을 펴죠. 혹시나 교과서 토론도 그런 대회 토론을 바탕에 둔 건 아닌가? 판정인이 있고 사회자가 있고 너무 그런 데 익숙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저는 그걸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. 어떻게? 모든 학생들이 토론할 수 있어야 된다. 토론해야 한다. 그 방법은 천천히 설명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선생님들이 토론에 갖고
대해 갖고 있는 기존 생각에서 하나만 좀 깨면 좋겠습니다. 그게 뭐냐? 토론은 어떻게 말해야 된다? 삐리리적으로 말해야 된다? 논리적으로 말해야 된다. 거기 논리를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.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, 초등학생들입니다. 토론을 해본 적이 많지 않죠. 거의 없죠. 이 학생들이 논리로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. 발달 단계도 잘 맞지 않고요. 그럼 어떻게 생각한다?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장으로 토론을 생각한다. 어떻게 생각한다? 처음과 끝이 있는 말하는 정도로 생각한다. 그러면 훨씬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국어 교과서를 이렇게 유심히 살피면서 그 세 가지 정도. 첫 번째, 용어가 좀 어렵다. 그래서 반박하기는 그냥 질문 정도로 학생들에게 말해주는 게 좋다. 두 번째, 역할이 너무 명확하게 나눠져 있다. 모두가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다. 세 번째, 논리를 강조하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토론에 대한 생각을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. 좀 가볍게 토론을 학생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는 기회를 많이 주는, 그러면서 학생들이 토론을 적용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합니다. 그게 저는 따뜻한 교실 토론이고 말랑한 교실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내용들을 앞으로 조금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